오늘 국회에서 30년 출입하고 있는 우리 정의종 경인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의종 본부장과 함께 그 야당, 국민의힘 또 야당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때인데 네. 오히려 더 시끄러워요. 네.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또 갔었죠. 예. 서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연을 확정하고 호남에 공을 들이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거 할 때냐. 네. TK 지지율 내리고 있는데 집토끼 다 도망간다. 지금 산토끼 잡을 때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아니다. 지금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울 선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은 또 참고 견뎌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지난 그 추석을 지나면서 당의 어떤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서진 정책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원래 그 호남 출생 시민들이 많은 얘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토인 이제 호남을 방문을 해서 이제 얻으려고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또 이제 영남 쪽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뭐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좀 반 김종인 쪽에 서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좀 못마땅하고 또 지도 체제에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좀 비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당을 안 시켜주니까 그렇죠. 지금 이건 뭐 당장 입당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봐도 김종인을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뿔이 났죠. 왜냐면은 뭐 지금 뭐 지지율 대권 주자 지지율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3위를 굳히기 들어가는 상태고, 자기는 지금 갈 길을 멀고 지금 뭐 마음 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체제를 흔들고 있죠. 윤석열을 공격을 하니까 그래도 홍준표 지지율이 조금은 나아지는 건 있어요. 아, 올랐습니까? 예, 조금 오르락하는데 뭐 아주 약간인데 예, 예. 이 그다음에 윤석열 두 사람이 좀 같이 상승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러던데 윤석열이 워낙 이렇게 중도와 보수 예. 걸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가는 뭐 홍준표는 뭐 이름도 없어지겠다. 그렇죠. 이런 자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축될 수 있고 뭐 입당도 복당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사실 이번 다음 그 대선에서 이름도 한번 못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조급하죠. 그게 조급함에 어떤 뭐랄까 그 좀 조급함으로 인해서 좀 실책을 한다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사실 호남의 어떤 그 서진 정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 중도 확장을 하지 않고서는 서울 그럼요. 선거가 어렵다 예.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게 많이 올라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집토끼 다 도망간다는 논리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와요. 진보층은 거의 60% 이상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데 보수 쪽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50%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부분은 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종인 체제가 상당히 불안한 거다.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리움 그러니까 그 영남 예전부터 당을 굳건하게 지켜왔던 영남 정파들 영남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조금 그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탁 다가가서 이리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한계가 좀 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아마 그 고정 지지층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네. 내가 보기에 이 양반은 하여튼 그 카리스마는 있어요. 네. 당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금 그 포석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집토끼를 챙기는 것보다는 외연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밀어가는데 강하게 밀어가야 된다. 이게 둘러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이쪽으로 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집토끼에서 그게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딱 정체가 되니까 자기도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 그 당내에 지분이 있는 뭐 김무성 그 전 대표라든지 또 뭐 최근에 부산 지역의 중진들을 만나고 또 엊그제 또 서울 지역의 서울시장 후보에 거론되는 분들 만나서 식사 정치를 했거든요. 스킨십을 하는 예, 거죠. 스킨십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도 이게 당이 흔들리니까 뭐 예전처럼 자기가 뭐 그냥 뭐 냈다 치고 뭐 나갈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지금은 좀 화합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영남을 중심으로 하든 또 아니면 우리 그 보수 기존에 네. 거기와 스킨십을 좀 많이 하면서 네. 이렇게 중도 확장 뭐든지 이렇게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 환경에 근데 따라서. 저도 옆에서 보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이 그 뭐랄까 이슈라든지 이런 선점을 잘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걸 잘하는데 이 조직적인 거 또 정무적인 거로 그 어떤 뭐랄까 스킨십하면서 조직 관리 예, 약하죠. 조직을 끌고 가는 이런 그런 게 거는 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조금 좀 한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지적에 따가운 이제 질책도 많이 듣고 또 위기도 느끼고 하니까 또 소통하려고 하니까 뭐 지금 국정감사도 끝나고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그 서울 그러니까 부산 빅2 선거를 이제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뭐 또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 홍준표, 장제원, 뭐 조경태 뭐 이렇게 해서 영남 지역의 의원들을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김종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요. 예. 근데 다들 얘기는 그럼 김종인을 흔들면 대안이 대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고 다 당 대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다 뭐 고만고만해요. 근데 대안을 이제 만들어낼 수야 안 있겠습니까? 그게 뭐 왜냐면 억지로야 만들어지겠지만. 억지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옛날 그 복병이 또 친이 친박의 또 복병이 아직 좀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다시 불거지면은 정말 당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조금 그 대안 부재론으로 일단 서울 부산 선거는 좀 넘기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집토끼, 산토끼를 다 찾는, 네. 다 잡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당면 과제죠. 그게. 그렇죠. 예. 그걸 찾아내는 이제 외곽 환경은 제가 보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예. 선거가 왔으니까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선거 대비를 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가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시장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자라는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잘 나가다가 또 뭐 나중에 또 뭐 사달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단입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서로 자기를 위한 지금 그 뭐랄까 자기를 위한 룰 세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경선준비위원회에 보면은 다 유승민 쪽 사람, 안철수 쪽 사람, 나경원 쪽 사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당심과 민심을 그렇게 이 불균형적인 걸 저 외부 사람들한테 더 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저 민심의 분포를 좀 더 높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그런 데까지는 이제 합의점을 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에는 그 이제 비율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50대 50인데 지금 당헌 당규상 50대 50이죠. 국민들 참여를 한 80%, 뭐 예. 90% 얘기까지 나옵니다. 90% 이야기하는 분도 뭐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대폭 근데 높여보자. 그건 뭐 현실적으로 뭐 그 좀 어려운 이야기고 그 절충점이 80%가 아닌가 뭐 그리 보여지고. 전체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도 그 중진들과 식사해서 예. 점심은 부산, 저녁은 서울 하면서 예. 부산은 이제 우리 기존 지지층을 잘 챙겨야 된다. 예. 근데 서울은 외연 확대, 또 국민의힘 당병만 고정해서는 안 된다. 예. 당 바깥 사람들, 안철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룰을 잡고 양쪽 다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명 넘게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경선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1차로 컷오프 컷오프를 해서 한 서너 명으로 해서 전염 해가지고 본선에 올리는 거죠. 경선을 하자. 이제 이거고 부산, 아니 서울은 좀 얘기가 복잡해지죠. 이게 지금 안철수하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뭐 다 뭐 훌륭하긴 하지만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는 아직 제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좀 그 중에서 후보를 발굴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또 뭐 외부에서 또 들어갈 사람이 지금으로는 서울과 부산 모두 알려진 기존 인물들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도 시간을 않았고 안 남았다. 기존의 사람을 이거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미스터 트롯 방식도 나오는데 예.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스타로 만들어서 스타를 만들었어.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게 맞다.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 룰 속에서 그 이기는 성자에 대해서 이제 밀어주는 스타를 만들어가는 그 식사 자리에서 오세훈 전 부산시장이죠. 서울시장이 예. 그 왜 당 밖에서만 찾느냐? 당 안에 우리 후보들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라 하니까 나 그 분발하라고 한 거지 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답이 없다. 이건 당 안에서든 이거 다 털놓고 예, 찾아야 약간 된다. 자기도 밖에서 일이 해봤는데 그게 또 그게 제가 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아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도 당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내놓을 수 없는 또 하자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정택진이나 뭐 이런 사람 김대기는 나올 수가 없죠. 자기 또 기업을 살려야 되고 안 나온다는 예. 거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백지 신탁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 자기도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게 정치권에 있는 어떤 뭐랄까 그 당권파와 비당권파 이 또 이제 통합을 이루내는 그런 이벤트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힘을 모아서 그 진짜 후보 스타를 만드는 성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데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당의 중진들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 밖에 안철수가 있으니까 예. 이 안철수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당 먼저 하고 안철수하고 하느냐. 아니면 근데 뭐 우리 그 송 대표님은 그 안철수와 지금 그 당내에 그 뭐랄까 주자들과의 어떤 뭐랄까 합의나 이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과학적 결합이 화학적 결합이 어렵죠. 예. 어려우니까 안철수도 지금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에 대표 저 대통령 아직까지 선거로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한 번도 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 국민의힘에서 뭐 자기가 갈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과 판을 판을 깔아주면 밥상을 차려달라. 밥상을 차려놔라. 그 정치는 그 밥상 차려달라 해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안철수- 안철수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 정치가 자기가 밥상 차려놓고 자기가 먹어야지 누가 남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기의 비토 세력이 엄연히 있고 예. 또 사실은 국민의힘에 지금 김종인은 다 틀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경쟁하라는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선해서 해라는 거죠. 이기라는 예. 건데 그건 자기는 또 그걸 하기 싫다는 거죠. 자기는 뭐 이렇게 예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국민 참여 비율을 아무리 넓혀도 이기기도 힘들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는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경선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생각이 영 없는 건 아니다. 지금 뭐 그 국민의 당 내부에서도 불불 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는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 자기 참모들은 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뭐랄까 플랜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나뉘는 그리고 또 언론 것 같아요. 플레이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뭐 유력 언론에 그 안철수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 게 다 뭐 그 후보 경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일부 후보 주자들의 어떤 뭐랄까 의지가 뭐 언론에 반영된 걸로 이렇게 이제 볼 때 전혀 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가까운 사람이고. 자 이제 중요한 내년 보궐선거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지금 민주당은 이제 뭐 대놓고 네. 당원 바꾸고 후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부산시장은 그래도 조금 이제 그 국민의힘 야당이 조금 우세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서울은 뭐 정말 백중세다. 야당이 아직도 모른다. 이런 현재 얘기를 판으로 해요. 보면은 야당이 이긴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기 혼돈스럽지만은 자기 지지층을 확고히 지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너무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그래서 정말 그 국민들한테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 정도의 그 카리스마를 보이지 않는 후보를 냈다가는 뭐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 절차도 잘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판을 흔들 만한 누구 인물이든 이슈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나 그 전세 가격 이렇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하던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것만으로 선거가 될까? 국민의힘 쪽 야당 입장에서 그 보면요. 부분 아주 좋은 뭐 정확한 어떤 뭐랄까 그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만들어내면서 분명히 약점은 있으니까.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국민의힘에는 좀 그걸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어필해주고 또 당력을 모아가지고 힘을 몰아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까지 뭐 해오는 걸로 봐서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현상 도대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17%가 나온다는 단기간에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뭐, 저 윤석열 때문에 지금 야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없을 때도 이 지지율이 별로 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핑계 그래서 대는 지금 건데 윤석열이 지지율 오르니까 이제 제3의 그 어떤 뭐랄까 영역을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서울시장 선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 당이 그 정도로 참 무기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저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걸 이 야당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목이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뭐 그 전에 뭐 나온다면 또 뭐 야당이 힘이 된다면 또 뭐 판은 달라지겠지만요. 뭐 지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효과를 잘 그 뭐랄까 이쪽에 좀 희석시켜 가지고 지지율로 좀 끌어내는데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죠. 앞으로 좀 더 자주 좀 나오셔가지고 예. 현장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